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코스피는 1.3%, 코스닥은 2.8%까지 빠졌는데, 지수가 뭐 급락한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왜 빠졌는지는 이제 이유는 없지만, 이러이러한 뭐 흐름 때문에 좀 하락을 했다. 그 부분을 짚어드릴 거고요. 아시아 증시는 별로 안 빠졌어요. 우리나라 코스닥이 또 유독 많이 빠졌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걱정하실 건 크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만 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전쟁주를 그동안 여태까지 강조를 좀 많이 해왔었는데 오늘 전쟁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한일단조 같은 거 저희 방 보유 종목인데 뭐 상한가도 갔고 이거 말고도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뭐 파이버 프로 이런 것도 있어서 방산주가 어떤 게 올라왔는지 누가 대장인지 이걸 쭉 얘기해 드릴 거고 시간에서는 이제 식약처에서 그 비만 치료제 위고비 있죠. 그거를 지금 이제 뭐 해외 직구도 하고 막 그러나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이제 차단하겠다. 그 얘기가 나와서 시간에서 급등을 했는데 그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 SY 스틸텍이 트럼프 수혜주인데 오늘 엄청나게 급등을 많이 했죠. 근데 시간에서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죠. 오늘 지수는 좀 많이 빠졌죠. 보시면 삼성전자 괴롭히는 게 끝나야 되는데 뭐 언제 끝날지 그죠? 계속 괴롭히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인데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10월달 들어서는 크게 빠진 건 없어요. 오히려 조금 올랐죠. 아주 조금. 10월 초 대비 이만큼 올랐다가 그냥 반납하는 겁니다. 조정이다라는 말을 성급하게 꺼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무슨 이게 조정입니까? 이거 가지고 그죠? 근데 코스닥은 좀 많이 빠졌죠.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 2.8%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뭐는 뭐 악재 나온 거 있나요? 없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은 어제 미국도 크게 빠진 게 없고 어제 미국의 다우지수 0.8% 빠지긴 했는데 뭐 이게 급락은 아니잖아요. 나스닥 소폭 상승 마감했고 S&P 500 지수 뭐 그죠? 별다른 게 없죠. 그 다음에 일본 증시 일본이 좀 빠졌어요. 마이너스 1.3%.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가 일본이랑 거의 같이 끝났죠. 그죠? 근데 대만을 보시면 여기는 보합 마감. 그리고 중국 소폭 상승. 홍콩 보합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는 일본 증시랑 오늘 거의 같이 끝났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코스닥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냥 빠진 거예요. 그냥 투매 나온 거지 뭐. 투매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하면 이제 대형주 있죠.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좀 쉬는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보시면 딱 보면은 이래서 빠졌구나. 네. 느낌이 바로 오실 거예요. 이게 코스피 쪽인데 뭐 죄다 마이너스 한 2% 전후예요. 안 빠진 게 몇 개 있긴 한데 금융주들이 좀 안 빠졌죠. 근데 뭐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좀 더 빠졌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뭐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것만 있고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좀 빠진 거죠. 이게 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은 소형주들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아니 오늘 대형주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어디 한쪽이 막 크게 빠진 건 아니고 여기도 비슷해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한 3% 전후, 알테오젠 마이너스 3, 에코프로 BM 마이너스 4%, 뭐 이렇죠. 클래시스가 좀 많이 빠졌다. 마이너스 9%, 거의 마이너스 한 3%에서 5% 정도고요. 그냥 이렇게 끝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코스닥 지수를 이제 놓고 보면 이걸 보시죠. 잠깐만요. 코스닥 지수는 2.8% 급락이잖아요. 근데 코스닥 대형주는 3.3%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내린 거죠. 그죠? 그리고 코스닥 중형주는 마이너스 2.6, 소형주는 마이너스 1.8. 예. 이제 소형주도 중소형주도 빠지긴 빠졌는데 누구 때문이다? 대형주 때문이다. 대형주가 빠지면서 지수가 깨지고 코스닥 지수를 다시 보면은 21선을 깨고 살짝 내려오죠. 사람들이 긴장하는 거죠. 여기처럼 또 이렇게 빠질까봐. 아시겠죠? 이거는 어떤 악재가 나서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대형주들이 위주로 빠져서 그냥 하락한 건데 사람들은 조정을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인가 얘기해드렸잖아요. 미국이 어제 얘기했나요? 어제 라이브에서는 얘기를 확실하게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의 대선이 한 보름밖에 안 남았고 보름도 안 남았고 그죠? 미국의 엔비디아 신고가 또 살짝 내놨고 그러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둘째치고 미국이 선거 앞두고 크게 급락 나올 일이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거든요. 미국 쪽에서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걱정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전 세계 전쟁이 더 많아지고 경제 말아먹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2016년 즉 8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처음 됐을 때 그때 그런 걱정을 하셔가지고 주식을 팔고 불안했던 분들 있죠? 그분들 돈 하나도 못 벌었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 언론의 그 모든 예상을 뒤집어 엎고 전문가들의 예상을 다 뒤집어 엎고 미국 소형주들이 3개월, 6개월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또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때랑 똑같을지 가봐야 되겠지만 저는 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권에서는 특정 대형주, 즉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만 많이 갔거든요. 중소형주 못 갔어요. 가끔씩 보여드리는 거죠. 이거 보실래요? 러셀 2000 지수 보시면 하면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러셀 2000 지수가 이러고 있는데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미국의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지수가 그럼 폭락했겠네. 안 그래요? 트럼프 되면 망한다며. 아유 여러분들 8년 전에는요 트럼프 되면은 그냥 지구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멸망. 그럼 트럼프 됐을 때 막 이런 식으로 폭락했겠다. 그죠? 아니에요. 트럼프가 됐을 때는 정확히 당선됐을 때 여기에요. 바로 솟구쳤어요.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대들어서 미중무역 전쟁이 터졌죠. 그때 떨어지기 전까지 3년 동안 무지하게 많이 갔어요. 근데 이 러셀 2000 지수가 바이든 정부에서는 못 갔죠. 코로나 때 그때 돈 플러스에 잠깐 갔고 그때 바이든이 대통령 됐을 때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바이든 되게 싫어하죠. 아니 싫죠. 왜?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바이든이 대통령 됐을 때가 여기예요. 트럼프 됐을 때 여기. 바이든을 되게 좋은 대통령으로 아시는데 아니라니까. 이꼴 났어서. 맨날 엔비디아 타령을 많이 하는데 그 대형주 몇 개만 보내고 얘 아직 못 가고 있다. 트럼프가 다시 될 것 같으니까 올라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장대항공 하나 쭉 뽑아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7월달이잖아요. 7월달에 무슨 일 있었어요? 트럼프 아저씨 총 맞았잖아요. 유세 현장에서 암살 시도가 있었죠.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간 건 없고요.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네. 미국의 중소형주가 가는데 우리나라는 안 갈 거라고요? 무슨 근거로? 맞잖아요, 그죠? 네. 무슨 근거로 안 간다는 거예요? 미국보다 우리가 좀 늦게 갈 수는 있겠지만 안 간다는 근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꼭 참고하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트럼프가 되든 뭐 해리스가 되든 그죠? 우리나라 지금 뭐 다음 대선에서 누가 되든 중요하죠. 그죠? 중요한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사람이 돼도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은 살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딴 생각하지 마시고 돈 버는 데만 집중하세요. 네. 어떤 세상이 와도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들다니까. 네. 지금 뭐 이제 와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그죠? 부동산 대출도 요즘에 맞고 막 그러는데 부동산 쪽에서 돈을 못 벌겠다는 계산이 나오고 증시가 좀 올라오잖아요. 사람들이 주식하러 많이 들어와요. 지금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천대시되고 있지만 아니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겠다는 판단이 쓰면 들어온다니까요.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죠. 정책 그죠? 대출을 뭐 해줬다가 안 해줬다가 뭐 난리지기 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좀만 참으시면 어쨌든 종목도 올라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지수가 좀 또 빠지니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8월 달에 급락했고 자, 이럴 때는 코스닥 지수 보시면 안 돼요. 코스피로 봐야 돼요. 이럴 때는. 자, 코스피를 보시면 8월 달에 한번 세게 급락을 했고 9월 달에 한번 또 빠졌죠. 자, 8월 달 대비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잖아요. 2달 좀 넘었구나. 8월 달에 여기서 왜 빠졌는지 기억하세요?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거의 그래. 다 잊어버리시더라고. 전문가는 기억을 해야죠. 근데 일반 개인들한테 이때 왜 폭락했는지라고 물어보면은 대답 못합니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하락도 한 2, 3개월 지나시면 까먹을 테니까 어차피 잊어버릴 거 가지고 뭐하러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리세요. 응? 얘 괴변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도 많은 사람들 겪어봐서 안다는 거예요. 기억도 못합니다 나중에. 아셨죠? 그리고 이제 8월달하고 9월달에는 실제 종목들이 많이 박살이 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오늘 여기 한일단전화 종목이 상한가에 갔는데 8월달 9월달에 증시가 저렇게 급락했을 때 실제로 종목들이 급락을 했죠. 여기 보시면 한일단전화가 8월달에 급락했었고 9월달에 더 많이 빠졌었죠. 그때 그래서 이제 9월달에 심리가 망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박살냈던 차트를 상한가 치면서 올려버리잖아요.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요번에는 뭐냐면 종목들이 그렇게까지 안 빠져요. 요번에는 믿으셔도 돼. 그때처럼 안 빠진다니까. 아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종목들은 설명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만 저기 했다니까, 특히 코스닥만 사람들이 불편해서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쟁 관련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전쟁 관련주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전쟁 관련주를 꼭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스라엘하고 이제 중동 전쟁 그쪽 관련해서 이제 좀 또 얘기가 별로 없죠. 그죠?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제 기사화가 안 되는 건데 아무튼 뭐 계속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현지 언론도 보고 있고 그런데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지고 있지 뭐 나아지는 거 없으니까 그쪽도 이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일단 요 이제 오늘 우크라이나 저기 전쟁주들이 급등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서야 얘기가 좀 나오는 건데 북한군 러시아 파병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게 이미 일주일 전, 한 열흘 전부터 이미 감지가 되고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 언론에 소개가 안 됐던 거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도네츠크 주거든요. 여기에 인공기가 펄럭인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 친러시아 텔레그램 그 계정에 올라온 러시아 국기, 왼쪽 게 러시아 국기고 오른쪽 게 이제 북한 인공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여기에
여기에서 실제 북한군이 뭐 보였다는 얘기는 없대, 이 지역에서. 네. 근데 이 깃발만 지금 올라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러시아가 이거를 활용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심리전에 들어간 것 같아, 심리전. 네. 그 우리나라 군대가 그 원래 좀 세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올림픽, 올해도 올림픽 있었지만 올림픽 나가서 저기 메달 따는 거 보세요. 사격, 펜싱, 태권도 뭐 이런 거죠. 활, 양궁. 원래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셌대요. 옛날에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하여튼 원래 그랬대. 활도 잘 쏘고 총도 원래 잘 쐈대요. 총도 원래 그랬답니다. 네. 원래 걸로 유명한 민족인데 올림픽에서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북한 쪽은 더 하지 않겠어요? 북한 쪽은.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가 옛날에 월남전 때 그 남한이 이제 우리나라 군대가 월남전 파병 갔었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좀 한국 군대가 강하다는 이미지가 있대요. 그때 왜 그랬냐면 여담인데, 그때가 1960년대, 60년대인데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6.25를 겪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이제 군대 지휘관들이 그러니까 소령, 대령 이런 사람들, 장군들 다 뭐 했겠어요? 6.25를 다 겪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빨갱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요즘에 빨갱이 그러면 요즘 빨갱이가 어디서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근데 그 당시에 빨갱이라고 그러면은 아주 그냥 치를 떨었대요, 우리나라 군대가. 당연히 치를 떨지. 치를 떨었답니다, 그냥. 그 이제 월남이 뭐예요? 그 북부 베트남 그거 빨갱이잖아요. 베트공 빨갱이. 아주 그냥 진짜 껍데기를 벗겨서 죽일 정도로 되게 심했답니다. 네. 빨갱이라고 하면 이를 가니까 가가지고 그냥 하여튼 엄청 잘 싸웠대요.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잔인했다는 얘기예요, 빨갱이들 앞에서는. 네. 근데 북한 군대도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 여긴 뭐예요? 헝그리 정신이죠, 헝그리 정신. 그러니까 무서워하는데 실제 전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두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이제 러시아 군대 중에 이제 이름이 좀 어려워서 외우지 못했는데 그 몽골계 그 공화국이 하나 있어요. 작은 나라인데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옛날 역사적으로 뭐 문제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부대에 북한 군대가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왜? 거의 똑같이 생겼거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어쨌든 이제 이게 심해지니까 이제서야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뭐라 막 하죠. 뭐라고 하냐면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을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다 검토입니다. 확정된 거 없어요. 네. 그래서 북한군이 이제 여기에 파견 갔다고 하니까 북한군의 전력과 전술을 탐색하려고 가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테마주가 올라간 건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북한하고 러시아가 야합하는 것을 단호히 대처한다. 그러면서 한도를 넘으면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 제가 낮에도 얘기했었는데 아니 한도는 벌써 넘지 않았나요? 뭘 더 넘는다는 얘기지? 근데 아무튼 이제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대요. 여태까지는 살상용 무기 지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살상용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그러면 도대체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를 지원할 거냐라고 이제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다가 단계적으로 이제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공 무기는 천궁인데 이게 뭐냐면 지대공,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헬기나 무슨 전투기 있죠, 비행 물체 그런 걸 쏘는 이제 방공 무기인데 이게 굉장히 성능이 좋대요. 이게 만약에 지원이 되면 우크라이나에 주면은 러시아 군인들이 이제 환장하는 거죠. 왜? 자기들 그 전투기랑 뭐 비행기랑 헬기 같은 거 격추당하니까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용으로는 155mm 포탄,
전차 미사일들이 물만 오르는데 전차하고 미사일을 주진 않을 것 같고, 요거 깔 가능성도 높죠. 청궁이랑 공격용으로는 155mm 포탄. 그래서 오늘 요 얘기가 아침부터 기사가 나와서 한일단조가 그래서 상한가에 간 거예요. 한일단조. 왜냐면 한일단조에서 만드는 무기가 뭐다? 청궁하고 요거 155mm 포탄을 만듭니다. 실제로. 한일단조. 저게 우리 방 공종목인데 내일 또 급등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 방산주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매집 해놓으셔야 된다고. 매집을 해놨죠, 한일단조.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추천 나갔던 게 일단은 공식적으로 21일날, 14일날, 지난주 월요일. 오늘도 재미를 봤겠죠, 그죠?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얘기 안 해드리도 다 얘기를 안 한다 그랬어요. 왜? 보유 종목인데 갖고 있는지 다 팔았는지 지금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약 올리려고? 아니에요. 네, 또 살 수 있거든. 다 팔았는 걸 얘기하면 그 다음에 살 때 이제 좀 그렇거든요. 들고 있다는 걸 얘기해도 그렇고, 그거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우리 회원들은 참고해서 헷갈리지 마시고, 뭘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 팔았는지 아니면 안 팔았는지를 얘기를 해버리면 다음날 이걸 또 사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아니면 이제 들고 있는데 비중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그죠? 팔았는데 다시 살 수도 있고, 거기에 애로사항이 생겨요. 뭐가 꼬인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만약에 수익 실현을 했다 하더라도 좀 며칠 있다가 얘기해요. 저번에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한국제지처럼, 그죠? 네, 참고하시면 돼요. 하여튼 여기 14일날 지난주 월요일날도 여기서 추천 나갔었어요. 2,200원 전후에서. 무방에서만 이제 뭐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안 해. 겁이 나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을 안 하면 우리 회원들 얼마나 헷갈리시겠어요, 그죠? 네. 어쨌든 이제 최근에 매집을 잘 해가지고 오늘 수익이 많이 났고요, 그죠? 네. 어제도 급등을 한번 한 상태에서 갔죠. 어제 이게 어제 상한가 가기 전에, 오늘 상한가 가기 전에 어제 이게 어땠냐면, 이게 어제거든요. 어제는 계속 들고 있었으니까. 어제 이렇게 들었다가 이게 아침 9시고요. 끝날 때 이렇게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제 되게 좋게 얘기했어요. 낮에 우리 라이브 회원들 방송할 때 왜 강조를 많이 했냐면 들고 있으니까 되게 잘 끝났다 그랬어요. 왜 잘 끝났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호재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에 북한군 파병됐다는 얘기 듣고 바로 움직인 게 한일단조예요. 이유는 아까 이게 나왔죠, 그죠? 청궁이랑 155mm 포탄을 직접 생산을 한다고. 그러니까 직접 수혜주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아침에 얘기 한번 들더라고요. 들더니 평상시 같으면 하루짜리 그냥 들었다 놓는 걸로 끝나는 거면은 그냥 바로 빠져버려요, 이렇게. 근데 안 빠지고 1시 반 넘어서 한번 들었다가 또 놓더라고요. 근데 마무리를 되게 잘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서 최고점으로 이제 끝나야 종가 관리 잘했다라고 하죠. 근데 그거는 고수가 아니에요. 뭔 소리냐면, 장중 고점이 여기였는데 끝날 때 여기서 끝나 더 높게 끝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안 좋게 끝난 거예요. 그게 안 좋게 끝난 거니까. 이유는 다음에 설명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적당한 선에서 관리를 잘하면서 끝나는 게 요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고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요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되게 잘 끝났다. 내일 한번 기대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아침에 바로 날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아침 10시 좀 넘어서 뉴스 나올 때 바로 급등하고 쉬었다가 오후에 기사 한번 또 나오니까 급등을 하더군요. 굉장히 잘 끝난 거예요. 내일 아침에 얼마나 급등할지는 내일 열려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잘 끝났습니다. 이게 대장입니다. 대장.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러시아 거기에 이제 북한군 파병 가고 막 이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드론 만들라고
지금 그 뭐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드론 있죠 드론. 그 지원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기 사는데 미국 국방부 드론 생산 1조 1천억 원 규모 지원. 어디에? 우크라이나에. 그 드론 관련주가 급등을 했겠죠. 이게 뭐냐면 제이시연이에요. 이것도 보유 종목이에요. 갖고 있잖아요, 그죠? 상한가 앞에서 두 번 나왔거든요. 근데 두 번 나왔는데 추가 급등 안 나오고 계속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 올라올 때까지.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추가 급등이 안 나오면 세력이 안 빠져나갔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두 번이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해보려고 그러면서 이제 세력이 뭘 해보려고 이제 그러나 보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근데 오늘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상한가는 못 갔는데 아무튼 잘 끝났어요. 장중에 상한가가 4,800원대였는데 26%까지 급등했었죠. 그리고 종가관리도 잘 끝났고. 네. 그게 뭐예요? 드론. 이제 제이시연이 대장이고 그 뒤에 따라온 게 이제 뭐냐면 퍼스텍. 여기 오늘 장중에 10% 이상 급등, 종가관리도 8% 정도 했죠. 괜찮죠? 그리고 파이버 프로라는 게 있어요. 파이버 프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잠깐만 차트를 좀 바꿀게요. 이런 게 오늘 급등을 했죠. 24%. 차트를 보시면 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8월 달에 폭락할 때 나가 떨어졌었는데 그 뒤로 보시면 들었다 놨다를 무지하게 해놨습니다. 차트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보유 종목은 아닌데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스펙코도 한 25%로 끝나고. 근데 잘 보세요. 방산주 중에서 지금 이제 급등 세게 한 거 위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 이거 아셔야 돼. 이거 모르시면은 수익이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오늘 이제 급등 못한 방산주들이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아니면 뭐 다음 주에라도 급등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먼저 급등한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차트가 다 무너져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아까 왜 8월달, 9월달에 증시 폭락할 때 왜 크게 빠졌다 그랬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8월달에 방산주들이 폭락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 7월 말에 이스라엘에서 그 하마스 누구 한이에라고 1인자거든요. 1인자. 이란에서 죽였잖아요. 그 이란이 막 이스라엘 보복한다고 쌩 난리친 게 8월달이거든. 9월달도 상황이 심각했죠. 헤즈볼라하고 막 싸우고 막 시작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방산주가 이렇게 급락할 이유가 없었는데 한일단주가 대표적인 방산주인데 어디에요? 전저점을 깨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게 8월달, 9월달이에요. 저점이 여기인데 여기 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한가가 나오니까 와 되게 힘이 좋네 이렇게 보이지만 9월달 기준으로 보시면 어떤 줄 아세요? 누가 보면 진짜 경리 아가씨가 저기 예? 돈가방 들고 도망간 줄 알겠어 진짜. 응? 부도난 것 같잖아요 차트가. 저기 부도나면서 갔잖아요 그죠? 네. 거래 하나도 없고 세력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죠? 근데 보니까 아니죠. 대본 딱 한번 올려놓고서 만들어 놓고 나서 자기 차례 되니까 올리잖아. 9월 달에도 이제 손절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결국엔 들고 있으니까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도 지금 이제 다 수익이에요. 응? 다 수익이라고. 그리고 제이시험 보세요. 아까 보유종목이라고 했죠? 어때요? 박살내 났잖아요. 아우 이거는 되게 싸게 샀는데도 이거는 저희 방에서 싸게 샀는데도 끌려 내려왔었어. 이 정도에서 끝냈어야죠. 그죠? 네. 여기를 8월달에 막 급락했던 거예요. 9월달에도 전저점 깨졌고 상한가는 나왔는데 또 떨어졌고 그렇게 괴롭히더니 확 올려버리죠. 오늘 급등한 종목들 특징이 이거예요. 아까 파이버 프로 있죠? 최근 이제 9월달이랑 10월달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8월달에 박살냈었죠. 얘도 전저점 깨면서 박살났다가 얼마나 많이 흔들었는데 올라와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먼저 치고 나간다니까. 대장은 여기서 나온다니까 지금. 그죠? 스펙코드 보시면은 최근에 대장 맞죠?
들었다 놨다. 근데 보세요. 8월달 9월달에 다 뺐잖아요. 상승한 거를 상한가 나오고 올라간 걸 세상에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됐지. 다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찍어 누른 다음에 올라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제이시언이랑 비슷한 건데 들었다가 놓을 때 굉장히 아닌 척을 심하게 했잖아요. 전날 급등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무려 11% 급등 출발했는데 마이너스 3%로 끝나면서 쭉 끌려 내려왔다가 다시 올리더니 또 끌어내리고 그러면서 가잖아요. 요즘에는 혼자 하시는 분들 수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이해도 안 갈 거고. 제가 전쟁주 얘기했었죠. 이거 하긴 하셔야 되는데 힘들 거라고. 왜냐면 요즘 전쟁 관련주 공략하는 게 왜 힘든 줄 아세요? 저도 전쟁 관련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옛날에는 정말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종목들이 너무 까졌어요. 어디에 까졌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누굴 공격했다, 어디에 공격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옛날에는 상한가 3개는 기본적으로 나왔어요. 탁탁탁 이러면. 근데 요즘에는 뉴스가 나오다 안 가요. 바로 안 가.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달 있다가. 저기 중국 직구 옛날에 지금 좀 빨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직구를 뭐 시킬 때가 있잖아요. 뭐 하나 시키면 왜 한 달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소식이 없어. 요즘에 좀 빨라졌나요? 요즘 이제 안 시켜봐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중국 직구 옛날에 시키면 한몽차사처럼 막 연락도 없듯이. 근데 언젠가는 와요. 언젠가는. 요즘에 전쟁주들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이 패턴 이해를 못하지.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 이거 언제 갈지는 모르겠다, 솔직히. 전문가는 회원들한테 가능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데 사긴 사셔야 된다. 근데 언제 갈지는 모르겠다. 왜? 뉴스 나온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다. 근데 사기는 사놔야 된다. 이유는 전쟁이 직접 터져가지고 막 그렇게 막 옛날처럼 막 6.25 때처럼 피난 가고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런데 실제 전쟁도 좀 여기저기서 조금씩 터지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중요 시설이나 아니면 이제 주요 인물들, 지휘관들 죽이는 뭐 그런 식으로만 전쟁이 진행이 되지 옛날처럼 막 피난 가고 그런 전쟁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 일어나는 전쟁 수보다는 전쟁의 소문이 많이 날 거다. 그럼 그럴 때마다 방산주가 급등을 할 테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지만 뉴스가 나온다 바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건 알고 사셔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제 마음 급한 게 없었죠. 어쨌든 요번에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북한군 파병 얘기 있죠. 이거 일주일 얘기 나온 지 일주일 열흘 넘었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 저도. 제가 무슨 국정원 직원입니까? 아니요. 저도 알고 있었다니까요. 왜? 우크라이나 그쪽 하고요.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뉴스를 바로 보거든요. 이거 알고 있었다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막 호들갑을 떠는 거라. 응? 미국은 저보다 더 빨리 알았겠죠, 당연히. 네.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을 너무 믿지 마시라니까. 안 볼 수는 없는데 믿으시면 안 돼요. 네.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가 수익 도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한예단주는 이미 일주일 전에 사놨잖아요. 네. 미리. 네. 어제도 뭘 또 사놨어요. 방산주. 네. 근데 걔는 오늘 급등 안 했어. 왜 그럴까? 순환매가 돌 거예요. 이게 방산주가 순환매가 어떻게 돌 건지는 얘기를 안 해드릴게요. 여기서는. 네. 그리고 저희 노하우니까 순환매가 돌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이 이슈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좀 더 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 전쟁 얘기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Y 스틸텍이 뭐죠? 네, 트럼프. 우리나라는 아직도 해리스가 이길 거라고 얘기하대 우리나라 언론에서.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미치듯이 올라가고 있을까? 트럼프입니다. 그죠? 네. 얘가 올라가는 거를 누군가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겠죠. 누가? 네. 트럼프 수혜주 중에서 다른 종목들은 SYS를 쳐다보고 있는 거지. 오늘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종목들이 많이는 못 갔는데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아까 전쟁 관련주 중에 또 뭐가 많이 올라왔냐면 요거 STX 그린오지스. 왜 갔을까요? 북한 때문에? 아니. 이란, 호르무즈 해역, 봉쇄 우려.
요거거든요. 이 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북한이 이제 개입을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전 세계 그 공산당들이나 그 악의 세력들이 막 이렇게 설치는 거를 미군들이 가서 막아주잖아요 보통. 그죠? 미국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란이 그쪽에서 난리를 지겨,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난리를 지겨, 중국이 대만 왔다 갔다 해, 북한이 우리나라 슬쩍 위협할 듯 말 듯 해. 그럼 미국의 전력이 분산돼요 안 돼요? 분산되죠. 그거를 노리려고 지금 이러는 걸 수도 있어요. 미국이 최첨단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부족해요 지금. 항공모함도 지금 수가 부족하고 군함도 많이 부족하대요. 비행기는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배랑 이런 게 많이 부족하대요. 전력이 분산되면 미국 입장에서 난처하겠죠. 그렇게 만들려고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이 원래 다 한 세력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쟁 얘기나 전쟁 우려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방산주를 꼭 하시라고 얘기를 강조했던 거고 실제로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또 얘기하잖아요. 들어오라니까요. 바깥에서 그렇게 하면 수익이 안 난다니까요. 그리고 이왕이면 문자만도 좋은데 투자 금액이 적으면 문자만 가시고요. 좀 여유 있으면 라이브로 들어오세요. 왜?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더 상세한 설명을 라이브에서 하거든요. 네. 그게 더 낫지 않으세요? 공부도 많이 되고 라이브 쪽으로 들어오세요. 이쪽에 공부도 많이 되고 훨씬 좋다니까. 그러니까 문자반이 회비는 싼데 라이브보다 훨씬 싸요. 근데 라이브 회원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특히 지금처럼 이제 민감한 이슈로 이제 움직일 때는 그런 얘기를 여기 무방에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반 회원들도 라이브 쪽을 바꾸시든지 이렇게 하시고, 신규 회원들도 들어오실 분들은 문자반도 괜찮은데 라이브도 생각을 해보세요. 네, 종목은 같은데 뭐예요? 네, 설명하는 내용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모르고 들어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위고비 관련 주식 급등을 했는데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것도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한국파마가 마이너스 6% 급락을 했죠. 이게 그 위고비 그 관련주인데, 위고비 관련주라기보다 그 헤노피 브레이트인가? 그죠? 그 수혜주잖아요. 그래서 한국파마, 진양제약, 명문제약, 한독 이런 게 이제 급등했었죠. 지난주, 그죠? 네.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한국파마도 막 6% 급락하고, 대봉 LS 이거 제가 여기서 이거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수상한 시간의 상한가라고. 연달아 빠지면 연달아 쭉 빠지고 있죠. 이거는 망한 차트인데 내일 또 얘기해 드릴게요. 한 번 더. 그냥 전저점 그냥 깨면서 내려오죠. 이거 물리신 분들은 죽었다라고 걱정하셔야 돼. 전 얘기해 드렸어요. 시간의 상한가 나는 종목을 안 좋게 얘기한다는 게 되게 힘든 건데 그때 얘기했잖아요. 네. 그대로 무너져 내리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시간에서 위고비 관련된 뭐 비만 치료제들이 급등을 했는데 왜? 꿈의 비만약 위고비 해외 직구 막는다. 식약처에서 위고비 이게 해외 직구하는 걸 막았대요. 그리고 SNS에서 이제 불법 판매하는 것도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장중에는 이것처럼 하락을 했는데 시간에를 보시면 한국파마 시간의 상한가입니다. 보이시죠?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 좀 아쉬운 건 완벽하게 먹은 건 아니에요. 네. 풀린 상한가지. 상한가인데 약간 풀린 거예요. 상한가 갖고 한독 있죠? 한독이 시간에서 6%. 진양제약도 장중에 3% 하락했지만 시간에선 7% 급등. 내일 아침에 급등하겠죠. 잘 지켜보시라고 했어요. 여기 앞에 있는 꼬리들을 정리를 하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주중거리다 내려올지 잘 보시면 돼요. 결론은 뭐냐면 방산주 아직 더 좋게 보셔야 되는 거 맞고, 아직 못 간 게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 거고요. SY 스틸텍 같은 트럼프 관련주도 잘 보시고, 트럼프가 대통령 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러분들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 벌 생각만 하세요. 쓸데없는 거 가서 자꾸 보지 마시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시간에서 올랐다는 거, 하지만 대봉 NS는 무너졌다는 거죠.
그 여기 방산주 이제 급등한 것들 특징이 뭐라고요? 예, 낙폭과대가 심한 친구들이 올라오는데 그거는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한국파마 8월달, 9월달에 무너졌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진양제약 8월달, 9월달에 전초점 깼었어요. 명문제약 얘도 깼었고 확 내려왔어요. 한독은 한독도 기준 다 내려왔던 거죠. 그죠? 차라리 이런 게 난 거예요. 대봉 LS 보세요. 남들 피눈물 흘릴 때 여기는 신고가 나고 있었죠. 그렇죠? 대가를 치르는 거라. 예, 그래요. 대봉 LS의 잘못은 아닌데 다른 종목들 피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급등한 종목은요. 다른 종목들이 이제 피눈물 이제 흘리는 걸 멈추고 올라갈 때 이제 걔네들이 다시 눈물을 흘리지 이제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오셔서 하세요. 전쟁주는 전문가 이제 이런 걸 잘 해보고 잘 해본 이제 경험이 있는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한테 들어오셔서 하는 게 맞아요. 바깥에서 아무리 혼자서 해보세요. 안 되지. 세력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개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수익 안 납니다. 아무리 상한가가 많이 나오고 급등을 자주 해도 거꾸로 가십니다. 들어오세요. 전쟁주라든지 뭐 트럼프, 특히 트럼프 쪽 있죠. 들어오세요. 저는 8년 전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맞췄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전문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맞췄다는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하세요. 그쪽도 전문이니까. 네. 그쪽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시간이 지금 좀 부족해가지고 준비한 거 좀 설명한다고 말이 좀 빨라졌네 뒤에서. 네. 지금 김 실장님 제 뒤에 방송하시는데 오늘 잠깐만요. 이분도 오늘 수익 많이 내셨을 거예요. 이분도 저희 방도 오늘 수익이 많이 났는데 이분도 잘하시거든요. 테마주를 공략 잘하셔서 이분도 수익이 많이 나셨을 텐데 러시아 파병, 네, 북한 파병 관련주들하고 원전 테마주 있죠. 여기를 정리한다고 하시는데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데 저는 객관적으로 이쪽을 더 좋게 봅니다. 여기는 낙폭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동안 준비했다가 쏘는 거거든요. 준비했다가 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낙폭에 따른 반등이 좋겠습니까? 둘 다 좋죠. 근데 둘 중에 비중을 어느 쪽을 많이 둬야 되겠어요? 준비가 많이 된 쪽에 넣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 파병 관련주는 저 지금 일부만 얘기했어요. 네. 관심 많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보세요. 저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문의는 저기 누가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돼요. 사무실로.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